네, 2026년 3월 4일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났었죠? 지금부터 이 극적인 하루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12.06%.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하루 성적표입니다. 그야말로 폭락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요, 무려 14%가 빠졌습니다. 와, 정말 오늘 시장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국 증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런 검은 날이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하락이 더 무서웠던 건 특정 분야만 나빴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운수창고, 금융, 화학, 의료정밀 하나 빠짐없이 그냥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그냥 지수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회사들마저 두 자릿수 넘게 빠졌다고 하면 충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전례 없는 폭락이 온 걸까요? 지금부터 시장을 무너뜨린 그 이면의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여파로 국제 유가가 막 요동을 친 거죠. 마지막으로 특정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있는 제도가 하나 있죠? 바로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과열되거나 공포에 휩싸이면 잠깐 하고 거래를 멈추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공포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 미국 시장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한국 증시가 12% 넘게 무너지는 동안 미국 증시는 고작 1%도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온도 차이,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죠. 두 시장이 겪은 하루가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물론 미국 시장도 걱정거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1.8조 달러나 되는 부채 한도 문제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여전했죠. 기술주 일부가 좀 약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의 성격 자체가 우리와는 달랐고 그 충격도 훨씬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뚜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간 거죠. 원유나 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이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자산들로 돈이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자본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뿐이다. 딱 오늘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돈이 증발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떠나서 원자재 같은 다른 곳으로 잠시 피신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폭락이 얼마나 유별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중국이랑 호주는 오히려 올랐고요. 유럽이나 일본도 1% 안팎의 작은 하락에 그쳤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폭풍을 맞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앞으로 48시간 동안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표들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틀 안에 나올 미국의 고용 데이터,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요. 이게 이번 충격이 실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이 지표 발표만 눈 빨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역사적인 폭락을 경험한 지금 앞으로의 48시간이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여기가 진짜 바닥일까요? 아니면 이건 더 큰 파도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